해커가 석기 시대부터 있었다고요? 이게 무슨 똥딴지 같은 소리냐고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인류 문명의 시작부터 저 멀리 사이버 보안의 미래까지 정말 흥미진진한 여정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이 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수레나 메라트의 사이버 보안 2050이라는 책인데요. 와, 이 책이요. 우리가 알던 디지털 보안의 개념을 아주 그냥 확 뒤집어 놓습니다. 이 책의 주장이 정말 재밌어요. 우리의 디지털 미래를 알려면 아이러니하게도 아주 먼 과거, 그러니까 인류의 시작점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고대 암호와 최초의 해커입니다. 인류의 시작으로 한번 가보시죠. 이때는 당연히 컴퓨터가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사이버 보안의 원형이 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바로 신뢰의 문제였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왼쪽은 옛날, 오른쪽은 지금이죠. 옛날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서 서로의 평판이나 관계를 믿어야 했어요. 저 사람은 믿을 만한가? 이게 중요했던 거죠. 근데 이거 오늘날 우리가 온라인에서 어떤 사이트나 사람을 믿을 때 쓰는 평판 시스템이나 보안 규칙하고 똑같지 않나요? 신기하게도 그 근본 원리는 하나도 안 변했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재밌는 부분인데요. 최초의 해킹은 뭐 코드를 뚫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바로 사람의 마음을 해킹하는 거였죠. 이걸 전문 용어로 사회공학, 그러니까 소셜 엔지니어링이라고 부릅니다. 교묘한 말로 사람을 속여서 중요한 정보를 슬쩍 빼내는 거. 생각해보면 이건 인류 역사와 거의 함께 시작된 가장 오래된 공격 방식 아닐까요? 자,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니까 이제 비밀이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대 문명들이 암호를 만들었죠. 스파르타의 스키테일, 카이사라 암호 같은 것들요. 원리는 의외로 간단해요. 글자 순서를 막 뒤섞거나 아예 다른 글자로 바꿔버리는 거였죠. 근데 놀라운 건 이 단순한 두 가지 원리가 오늘날 우리가 쓰는 엄청나게 복잡한 디지털 암호 기술의 뿌리, 바로 그 DNA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볼까요? 기술이 발전할 때마다 세상이 바뀌었죠. 그런데 단순히 삶만 편해진 게 아니었습니다. 기술은 정보를 둘러싼 새로운 전쟁터를 계속해서 만들어냈어요. 이 타임라인 좀 보세요. 정말 극적이지 않나요? 인류가 불을 다루고 글자를 만들고 인쇄기를 발명하고 여기까지는 변화가 그래도 좀 더뎠어요. 그런데 마이크로칩이 나오고 인터넷이 등장하면서부터는 속도가 그냥 폭발적으로 빨라집니다. 물론 기술 덕분에 우리는 전 세계랑 연결됐죠. 하지만 그 연결된 틈새로 새로운 위험, 새로운 공격 루트가 생겨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0년 그 위험이 현실로 터져버립니다. 바로 스톡스넷이라는 악성 코드 때문이었죠. 이건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컴퓨터 파일을 망가뜨리는 수준이 아니라 디지털 세계의 명령어가 현실 세계의 거대한 기계를 파괴할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공격 방식이 아주 정교했어요. 감염된 USB로 일단 내부망에 침투한 다음에 목표를 찾아서 조용히 숨어듭니다. 그 목표가 뭐였냐면 바로 산업시설의 두뇌 역할을 하는 PLC라는 장치였어요. 이 PLC를 장악해서 이란 핵시설의 원심 분리기를 미친 듯이 돌려버린 거죠. 결국 기계는 스스로 과열돼서 망가졌고요. 이건 그냥 해킹이 아니었어요. 사이버 무기가 실제로 사용된 디지털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디지털 기술이 물리적인 파괴력까지 갖게 되자 필연적으로 새로운 싸움이 시작됩니다. 바로 통제하려는 힘과 그로부터 벗어나려는 자유 사이의 싸움이죠. 그리고 이 싸움 속에서 감시사회가 태어났습니다. 말 그대로 디지털 세상에서 거대한 줄다리기가 벌어지는 겁니다. 한쪽 편에서는 국가나 거대 기업이 검열, 선전, 대규모 감시 같은 도구로 밧줄을 당기죠. 정보는 우리가 통제한다 이러면서요.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평범한 시민들이 우리에겐 자유가 있다 외치면서 암호화 기술이나 익명화 도구 같은 걸로 맞서 싸우는 형국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VPNS 같은 기술이죠. 이건 마치 감시의 눈을 피해서 뚫어놓은 비밀 터널 같은 거예요. 이 터널을 통해서 사람들은 검열의 벽을 넘어서 자유로운 정보의 바다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이 있어요. 억압이 있으면 저항이 있듯이 통제의 기술이 나오면 그걸 뚫는 자유의 기술도 반드시 등장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현재, 바로 오늘날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전쟁터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었어요. 인공지능, 바로 AI 때문에 우리의 현실,
그 자체가 전쟁터가 되어버렸습니다. 책에서는 정말 소름 돋는 질문을 하나 던져요. 우리는 인류를 해킹할 수 있는가? 이게 무슨 뜻일까요? AI라는 도구를 손에 쥔 우리가 이제는 단순히 기계가 아니라 사람, 아니 인류라는 종 전체를 해킹할 수 있게 된 것 아니냐는 무서운 질문입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리고 가장 직접적인 위협은 바로 딥페이크스죠. 이건 너무나도 진짜 같아서 구별할 수 없는 가짜 영상이나 음성을 만들어내는 기술이잖아요.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하고 가지도 않은 곳에 가 있는 영상이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진실과 거짓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딥페이크보다 더 은밀하고 교묘한 공격도 있습니다. 바로 adversarial attacks라는 건데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도 않을 만큼 아주 작은 노이즈를 이미지나 데이터에 살짝 섞는 거예요. 그러면 AI는 완전히 바보가 돼버립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가 멀쩡한 정지 신호판을 속도 제한 표지판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정말 아찔하지 않습니까? 책의 저자는 바로 이 점을 경고합니다. 진짜 무서운 건 가짜 영상 몇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저것도 가짜 아닐까 하는 의심에 퍼져나가면서 사회 전체를 지탱하는 신뢰라는 기반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거라고요. 상황이 좀 암울해 보이죠?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대로 디지털 기술에 지배당하고 속고 속이는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책의 결론이 아주 인상 깊습니다. 결국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최신 백신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석기 시대의 그 험난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게 했던 바로 그 힘, 인간의 회복 탄력성과 적응력에 답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우리 스스로가 강해져야 한다는 거죠. 첫째, 모든 정보를 의심하고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둘째, 자유롭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건데요. 디지털에만 빠져있지 말고 진짜 사람들과 만나고 연결하면서 사회적인 신뢰를 다시 쌓아가는 겁니다. 위협은 계속 진화할 테니 우리도 계속해서 적응해 나가야죠.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기술이 인류를 완전히 지배하기 전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앞으로도 이런 깊이 있는 분석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